역세권 주변에 낙후된 동네는 반드시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다, 변화 없다, 내린다, 오른다가 58%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 공시입니다. 자, 지금 시절이 어수선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도 많이 지금 겪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도 안 좋은데다 부동산 규제까지 같이 겹쳐서 과연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도 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부동산을 투기라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부동산 투기 이렇게 많이들 지금 언론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그리고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1주택자들만 면접을 봐서 기용을 하고 이런 형태가 과연 이게 올바른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전세를 살다가 열심히, 전세는 어쨌든 나중에 나갈 때 받는 거잖아요. 그 저축의 개념이죠. 그리고 돈을 모아서 내 집 한 채를 장만하는 이런 게 예전에 우리 선배들의 어떤 재테크의 패턴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적폐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참 아리송합니다. 자, 근데 원론적으로 봐서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우리 좀 이번 시간에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요. 자, 재테크는 왜 합니까? 왜 재테크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뭐 어떤 분들은 노후 대비용으로 뭐 나이 들어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그런 하나의 방책으로 이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정말 뭐 한 달 동안 외국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유, 경제적 자유, 이것을 갖기 위해서 재테크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의견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재테크를 할 때는 이유에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이유 없이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그것은 실패하기 딱 좋은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만 이익을 내는 거거든요. 참,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죄악시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사실. 어, 근데 예전에 우리 그 선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은 더러운 것,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 조금 뭔가 꺼림칙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는 내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방식으로라든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무 이유 없는 재테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재테크를 우리가 할 때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사항. 자, 이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게 뭐야? 흐름을 볼 줄 안다는 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2013년부터 시장이 바닥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고, 그리고 매년 연말에 다음 해에 시장 전망을 할 때 계속 오르는 시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 맞아 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이런 눈들이 저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저도 부동산을 29년 하면서 이런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향후에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투기꾼들이 집을 뭐 사서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으니 이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걸 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엄청나게 강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안 꺾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죠. 제가 누누이 거의 한 10년 이상을 얘기했던 추세입니다. 추세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꺾인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렸었죠. 추세가 오르는 추세냐 아니면 떨어지는 추세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추세가 오르는 추세라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대로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다 그러면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전설적인 투자자죠. 헝가리 출신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추세는 심리, 돈 플러스 심리다. 예, 심리와 돈이 합쳐진 게 추세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강 추세로 가냐, 이 심리와 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돈이 지금 많으냐 작으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자고요. 현재 심리와 추세가 어떻게 돼 있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 집값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이 꺾일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심리는 지금 어떻다고요? 상승할 거라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020년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지수, 자 보면은 계속 심리지수 올라가고 있죠. 전국은 120.2, 수도권은 125.5, 수도권이 아무래도 더 높네요. 그렇죠? 자, 이쪽을 보시면은 향후 1년간 집값 전망해가지고 모르겠다, 변화 없다, 내린다, 오른다가 58%입니다. 한국갤럽의 자료인데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지금 떨어지고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정부에서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오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를 한번 보시자고요. 추세는 돈 플러스 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전 세계적인 유동성, 지금 뭐 코로나발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코로나발 유동성. 그래서 돈들을 지금 전 세계 무지막지하게 지금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전부 모든 국가들이 제로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역시 2022년도 말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제로금리로 갈 것입니다. 자, 그럼 추세는 계속 이런 추세로 유동성은 커지고 제로금리로 계속 유지될 거다. 그 다음 추세가 상승 추세라는 얘기죠.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규제 효과는 단기에 불과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반대로 추세가 하강, 떨어지는 추세라면 이 부양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지 정부의 부양 효과는 다시 하강 추세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추세가 하강 추세는 결국은 그 추세대로 간다. 지금 추세가 이런 유동성, 제로금리,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규제 효과는 어떻다고요? 단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자,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정책 방향대로 갈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 정부는 정책 방향. 그렇다면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지금 가장 강하죠. 모든 규제가 거의 이 아파트에 쏠려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오피스텔입니다. 거기에서 규제에 빠져 있는 게 오피스텔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선진국들은 다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해서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갈 거다. 그렇게 되면 역세권 개발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렇다면 역세권 개발 가능지를 우리가 어떻게 선점할 것이냐. 오피스텔도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묻지 마시고 오피스텔 투자가 아니고 오피스텔을 어디에 사야지 차익도 생길 수 있느냐라는 거. 이게 상당히 화두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역세권 고밀 개발은요, 향후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자,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낙후된 동네를 우리는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역세권 주변에 낙후된 동네는 반드시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변에 막 빌딩들이, 고층 빌딩들이 막 서 있는데 그쪽에, 옆쪽에는 낙후된
동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개발 계획까지 가미가 돼 있다면은 반드시 역세권 주변에 낙후된 지역들은 반드시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성공 사례가 일본에 가면 동경에 가면 로폰길스 있죠. 예, 로폰길스 많은 관광객과 일자리를 만들었던 로폰길스.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가면은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이 호텔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인데 이게 이제 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쌍용건설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상당히 아주 작품입니다. 가보면은 정말. 그래서 자, 이런 일자리 만들고 관광객 끌어모으는 이런 역세권 고밀 개발이 우리의 향후 시장의 대세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에서 힘을 모아서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힘을 모아서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이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저는 도시재생사업은요, 낙후된 지역을 더 힘들게, 더 낙후되게 만드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신동, 종로 가면 창신 승인뉴타운 있잖아요. 종로 그 대로변 바로 뒷블럭이 창신동, 승인동. 거기에 봉제 공장들 언덕백이고 올라가면은 봉제 공장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200억 투여가 돼서 끝났어요.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끝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요, 가보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200억. 결국 거기다가 보도블록 새로 깔아주고, CCTV 달아주고, 뭐 마을 공영주차장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도서관? 그리고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이게 소위 도시 재생에서 200억 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가보면 별로 변한 것도 없고, 실제로 주민들도 별로 그렇게 변한 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옆에 지역은 개발이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주거 환경이 바뀌는데, 이런 지역들은 그대로 도시 재생이 끝나가지고 주거 환경이 전혀 안 바뀌잖아요. 옛날보다 더 점점 낙후돼 갈 뿐이고, 그러게 되면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2012년도에 뉴타운 출구 전략, 재개발하지 마라. 이게 피해가, 이게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다. 그리고 여기 서민들 쫓겨나가니까 이 재개발하지 말고 도시 재생해라. 그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게 2012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조금 뭔가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다 해제가 되고, 근데 그 해제된 지역이 바로 옆 동네는, 해제된 지역이 바로 옆 동네는 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고 하니까 다시 그런 지역들이 우리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재개발 추진 중이잖아요. 이런 지역들 제가 벌써 한 2년 전인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현 1구역이든지 염리 4구역, 5구역, 성북 2구역 이런 데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이 지금 다 진행을 해서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낙후된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는 향후에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호재까지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나 이런 게 있다면 더더욱이나 금상첨화겠죠. 자, 역발상 마인드의 중요성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자, 된다와 안 된다는요, 한 글자 차이예요. 된다와 안 된다, 한 글자. 하지만 이 한 글자의 차이가 커다란 격차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항상 실패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뭔가 했던 분들은 결국에는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인드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남들과 다른. 그래서 긍정 마인드는 항상 우리한테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켜서 스스로 될 수 있게끔, 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기운입니다. 자,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제 동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을 좀 변화시켜보는 그런 우리 구독자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이 마음가짐은요, 결국 우리가 재테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커다란 변화를 우리한테 불러오게 됩니다. 자, 위대한 것을 이루려면 우리는 행동 당연히 해야 되겠죠. 꿈도 꿔야 하고요. 계획할 뿐 아니라 믿기도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다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죠. 자, 우리는 이 말대로 항상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틈새가 있나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자산 여력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